너는 일단 서울시장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번복된 사례가 대부분 150, 뭐 많아도 300, 1000만 원이 나와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90%를 깎아줘야 되거든요. 이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은 0. 당선 무효가 되면 뭐가 따라온다? 선거 보조금을 네. 반납해야 돼요. 34억 6천만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돈 뱉어라!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강혜경 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오세훈 측이 요청이 없었다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 세상에 어느 누가 네.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뜬금없이 1000만 원을 보냅니까? 판결이 유죄로 나와서 상당히 다행이지만 우리가 굳이 윤석열 1심 결과 비교해 보자면 윤석열, 김건희를 무죄로 봐주지 않는 한 오세훈만 무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네. 쌍둥이 사건인 거야. 네. 내일 김건희란 말이야. 근데 김건희가 1심, 2심 다 무죄였다며. 네.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김건희만 무죄도 이상하잖아.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 내일이 대법원이라는 거. 말했잖아. 나 항상 얘기해. 나는 남이 망하는 걸 좋아한다고. 특히나 나쁜 놈이면 더 망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세훈이가 쥐안됐습니다, 여러분. 예.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죠. 예, 많이 걱정했죠, 진짜. 김건희 2심까지 무죄 나오기도 했고. 특히 어제 양까무라는 거의 대놓고 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올 수도 있다. 아니 안 나온 수도 있다라기보다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 이따가 쓸데없는 얘기지만 혹시 듣고 싶으면 얘기할게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건 뭐 이제 지나갔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우리가 물론 개인 생각 같아서는 좀 이렇게 실형이 나왔으면 했어요. 네, 뭐 한 6개월이라도 실형이 나왔으면 했는데 실형까지는 좀 그렇지만 너는 일단 서울시장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난 그것만 만족해. 띵구리 형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실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가장 걱정했던 거는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당선 무효 이거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외적인 법 외적인 판단. 일단 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현직 서울시장을 당선 무효를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이 판사가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재건축과 관련된 건 아닐까? 네, 걱정이 심지어 우리가 있었죠. 그 얘기까지 했잖아. 농반 진반으로 전 상당히 진심이었습니다. 판사가 재건축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재건축 조합원 자격 있는 거 아니야? 야, 이러면 별 걱정을 다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재건축 조합원이면 나래도 좀 봐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걱정했는데.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벌금 네.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는 생각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징역형 나왔어야죠. 근데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잘 나왔던 것 같고 이제 혹시나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쪽의 전문가가 또 봉지욱 선수 아닙니까? 네. 봉지욱 선수가 뉴스타파 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이제 100만 원 밑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거의 뭐 무용지물이 됐던 이 케이스를 전수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당선 무효형이 나온 게 2심에서 번복된 사례가 대부분 1심에서 150, 뭐 많아도 300 이렇게 해가지고 2심에서 90 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없던 일이 돼버린 경우가 할인을 많았거든. 좀 해주는 경우가 있구나. 근데 1000만 원이 나와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90%를 깎아줘야 되거든요. 이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은 0. 단 한 번도 없다. 0. 야, 멋있다. 너무 좋다. 저게 왜냐면 네. 보통 이제 뭐가 됐든 법적으로 감경을 할 때는 항상 50%가 원칙입니다. 절반을 깎이는 거예요. 절반이나 깎아줘요? 보통 그래요. 한번 깎아주면 절반이. 그러니까 10년이면 5년 깎이고 5년이면 2년 6개월 이렇게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으로 깎이지 이게 100만 원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판결문을 쭉 보는데 참 저거 정말 원망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원망스러워요? 누가 누굴 원망해요? 누가 오세훈 입장에서 오세훈도 변호사니까 알 거 아니에요. 뭐냐면 판결문을 보면 많이 봐줬어요. 굉장히 많이 봐줬어요. 오세훈 시장을 많이 봐줬다는 얘기죠? 오세훈 시장을 굉장히 많이 봐줬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더 깎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입증이 확실하게 됐다고 보이는 것만 인정해요. 차라리 크게 막 1년 막 이렇게 때려놨으면 항소심 가가지고 야 이거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막 다툴 수가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 봤을 때도 야 봐줄 거 웬만한 거 다 봐줬다. 근데 진짜 뼈대만 남고 요거는 못 봐준 거 이 정도만 딱
남겨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아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이런 답답함. 아마 오세훈은 꽉 막혔을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오세훈이 당선되던 날 저의 아침 속보다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이 답답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요. 그거는 네. 역설적으로 말해서 네. 오세훈이 답답해하면 우리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딱 하나 있긴 하죠. 뭡니까? 항소심에서 네. 아예 무죄. 아예 무죄. 아예 무죄. 그러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예 무죄를 때리려면 이 판사가 네. 1심 판결의 다 논리적 뒤집어야 되네? 그것들을 다 반박을 해야 되거든. 다 반박을 하려면 일단 오세훈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그게 제출이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증인들이 말을 바꾸거나 해야 되거든. 하지만 명태균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어. 열이 있는 대로 딱 빡쳐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네. 추가 증거가 제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사실 근데 유죄를 뒤집는 추가 증거를 하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한다면. 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어제 그 조영우 재판부가 여론조사 10건 중에 이제 5건만 유죄로 그렇죠. 인정한 건데 네. 그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강철원 부시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 명태균 씨 간의 대화 그리고 만난 게 확인된 왜냐면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확인이 돼가지고 만남 자체도 확인되고 대화 내역 이런 걸로 객관적 물증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게 완전히 입증된 것만 인정한 맞아요. 거예요. 유죄로. 뭐 이런 거예요. 예. 급하게 지금 연락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연락 받겠습니다. 이런 것들만 유죄로 인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어떻게 못 빼겠어? 가장 문제가 된 게 이제 1월 22일 문제 1월 22일이에요. 네네네네. 그날 오세훈 시장도 전화해 강철원 부시장도 명태균한테 문자 보내 여론조사 나랑 논의합시다. 이런 것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판결이 유죄로 나와서 상당히 다행이지만 우리가 굳이 윤석열 1심 결과와 비교해 보자면 사실 그 5개의 여론조사와 전체 10개의 여론조사는 시기상으로나 맥락적으로나 사실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1심 재판부였다면 이진관 재판부였다면 그 5개의 여론조사가 벌어진 전후 사정에서 벌어진 어떤 객관적 정황들 대화 내용이나 이들의 움직임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10개가 같은 사건이다. 그렇다.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네. 중요한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를 무죄로 봐주지 않는 한 이 오세훈만 무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네. 쌍둥이 사건인 거야. 네. 어떻게 이거를 근데 뚝 오세훈 게 띄워가지고. 더 확실해. 더 확실해. 오세훈 게 더 확실해. 확실해. 어제 그 거기도 나오더만 당시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강혜경 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오세훈 측이 요청이 없었다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 네. 네라고 판결문에 적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재판부가 물론 거의 대부분의 재판부가 아마 이럴 텐데 그 타임라인과 이들의 행적을 거의 뭐 일별로 쪼개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 씨, 강혜경 씨가 김한정을 알게 된 만나게 된 시점도 특정을 했어요. 그렇죠. 2월 17일, 18일로.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간의 대화와 여론조사 주고받은 그 상황, 그 여론조사 이루어진 때때로 이미 김한정 씨가 2,1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재판부가 얼마나 엄격했냐면 김한정과 명태균이 모르는데 돈을 보냈어? 그러면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한 거네. 돈을 당연하지. 준다고. 이렇게 아니, 입증이 됐다고 본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네.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뜬금없이 1,000만 원을 보냅니까?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근데 엄격한 게 좋겠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장선인데 만약에 이진관 재판부였다면 2월 17일 이후의 여론조사도 그렇지. 다 아마 했죠.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1심에서 어제 1심에서 어쨌든 어떻게든지 간에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재건축이 걸려서건 막은 간에 1심 재판부 미친 척하고 무죄로 내렸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항소심에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줍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판사가 일단 한번 내가 보기엔 안 그런데요 라고 써버리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 객관적 근거가 있어도 봐주는 경우 내지는 봐줘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했던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다시 뒤집기는 더 어렵고요. 걱정했던 거 어제 걱정했던 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뭘 걱정했냐면 오세훈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변호사 출신이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뭘 했던 것보다는 빙 둘러서 다른 사람들 시켰던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외곽 조직 있잖아요. 외곽 주제 그 이름을 그러니까 까먹었다. 혹시 그걸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나는 직접 한 거 없고 그냥 계속 주장했던 그 사람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한 거지 나는 몰라요라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판사가 인정 안 해준 거죠. 네, 사실 그렇죠. 그 부분은 어제 판사가 오세훈을 오히려 그냥 깠죠. 깠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변호사고 서울시장도 지금 5번째 아닙니까? 알 만큼 알 놈이. 그러니까 변호사고 정치자금법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만드는데 오세훈의 기여도가 또 상당히 큽니다. 네. 이 선수가 틀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거든.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해가지고 네. 그만큼 알 만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뭔가 한 그게 없는 거를 더 악의적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죄질이 네. 나쁘다. 그 표현이 그래서 등장하는 네. 거예요. 참 그게 같은 판사라도요. 저걸 가지고 그래 근데 오세훈이 직접적으로 나선 거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서 아니 왜 시장이나 되다 보니까 한번 시장 덕 보려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뭔가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개인의 라고, 일탈, 개인의 충성. 그렇게 봐줘버리면 또 봐주는 거예요 판사가 그렇지. 눈 감고. 그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어.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거 못 뒤진다고 이제는. 재밌는 거. 자, 당선 제가 오늘 챗GPT랑 재미나이한테 확인했어요.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3개월씩 재판을 두 번 해야 할 수 633. 있습니다. 대법원 그러니까 까지 가요. 네, 확정되면 네, 당선 확정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당선 무효가 되면 뭐가 따라온다? 선거 보조금을 네. 반납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지? 라고 물어봤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자,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 참 돈부터 따진다. 2022년 서울시장 특별선거 법정 선거비용 재앙해내기 36억 8,900만 원. 네. 근데 보통 법정 한도의 7-80% 수준에서 형성이 된대요. 오세훈은 일단은 25억에서 30억 정도를 반환을 해야 되고요. 거기 기타금 5천만 원도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34억 6천만 원을 유후 반납해야 됩니다. 기껏 참 찾아본 게 참 너무 답답해. 야, 지금 우리는 그래. 이 선거범죄 중대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로지 참, 돈밖에 돈 몰라요. 뱉어라 오세훈 오세발 돈 뱉어라. 왜 이렇게 근데 스케일이 작냐? 34억 6조 왜? 왜냐면 난 저걸 보고 나서 아침에 이제 곰곰이 생각한 게 오세훈이 서울시장 처음 냈던 게 언젠지 기억나요? 2012년. 2006년이었어요. 아이고야. 2012년은 왜 튀어나왔어? 2011년은 무상급식 네. 때문에 서울시장을 그만둔 때구나. 그만두죠. 그만둔 그러니까 때구나. 2006년에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중간에 10년 쉬었지만 그러면 서울시를 사실상 20년 가까이를 쥐락펴락했던 인간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5번 서울시장을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오세훈이라는 캐릭터가 그러면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헤쳐먹은 거. 그럼 30억? 아휴, 나는 야 별거 아니야? 그럼 내 이 새끼야. 그 지금부터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서울시장 이거 선거 확정돼서 서울시장 날아가기 전에 이 새끼가 이거 결제 못하게 막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고 서울시에 그럼 나는 그럼 그 20년 가까이 그 10년만 진짜 10년 6개월 가량에 오세훈이 서울시에 했던 도와준 게 뭘 했을까? 뭐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니 도대체? 페라가모 서울시를 위해 의혹이 뭘 있었죠. 해줬던 게 네. 뭐가 있을까? 밭도로총 있죠, 밭도로총. 밭들어총. 아니 그러니까 한강버스 있고. 한강버스 그러고 나서 대신 반대로 서울시에 끼쳤던 해악은 뭐가 있을까? 양화대교 허리 꺾었다가 다시 되돌려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 일단 진정하시고 서울시장 민주당 서울시장이 돌아와가지고 사실 오세훈이 했던 모든 짓거리는 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오세훈 뒤만 들이파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추징금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일단 34억 6천만 원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 이 새끼 전 재산을 다 털어내야 돼. 이거 만약에 착복한 돈이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졸라 많다에 내가 전 재산 건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의혹만 해도 종묘 재개발 과정에서 네. 종묘 재개발하면서 그 종묘 그러니까 종묘라는 세계 유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재개발을 사실상 유네스코의 지시까지 어겨가면서 그렇지.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싹 다 엎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아니 네. 저기 사고도 났었고. 그렇죠. 그리고 철근 누락 이런 것도요. 사실 오세훈이 이번에 당선이 안 됐으면은 벌써 이거와 관련해서 조사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게 해야 되는 책임자 거고. 나오고 체포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어제 판결이 미치는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는데 이거 서울시 공무원들은 빠삭하잖아요. 아까 거업이 그랬는데 결제 못하게 해야 된다고?
결재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겠죠. 실무자들이. 지금 결제했다가 왜냐하면 지금 결제했다가 예. 오세훈하고 같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 하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이 이제 서울시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세훈이 뭐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사퇴하라고 한 게 그거예요. 너 아무것도 못 한다 지금. 그렇지. 근데 사실 되게 화나는 일인 거죠. 그러면 사실 메가시티인데 1년이 날아가는 거야. 1년 동안 그럼 시장이 그렇죠. 일을 못 하고 있으면 우리 다 서울 사는데 서울시가 제대로 이 작동을 못 하는 그럼 거야. 여기서 이제 제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 의회가 지금 왜 그 성수대교 입구에 거기 허리 끊어진 데 있잖아요. 네. 단차 생긴데. 그렇죠. 서울시 의회가 결정해서 이런데 보수공사 할 수 없나요? 못하지. 행정부가 행정 아니잖아. 그렇죠. 네. 부잖아요. 행정부가 아니잖아. 조례 제정 정도가 가장 큰 권한이고 그렇죠. 그거 해 주세요라고 조례 제정을 만들면 실제로 움직여야 될 사람은 서울시거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GTX 철근 누락이나 한강버스 문제, 성수대교 문제 이런 안전 문제는 남은 시간 동안 오세훈 시장은 최대한 언급 안 하면서 아마 묻고 가버리려고 그렇죠. 할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종묘 재개발을 포함해서 재건축은 계속 강행하려고 할 거예요. 1년 안에 어떻게든 도장을 찍어놓고 네. 나가려고 하겠지. 그런 그걸 부분을, 막아야 돼요. 그런 막아야 부분을 됩니다. 견제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묘 재개발이 걱정이 되는 게 거기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 그리고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으로 관련된 게 확실한 히림 막 이런 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 오세훈이 진짜 그거를 강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직상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형사나 사법 처리 대상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거 잘못하면은. 그렇죠. 근데 오세훈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것만이 주위에서 오세훈을 네.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죠. 오세훈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오세훈을 여기까지 세웠겠어요. 아니 근데 봐봐요. 이번에 날라가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서 날라가면은 오세훈은 끝나요. 왜냐하면 피선거권 5년 박탈이고요. 박탈이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 만으로 65세예요. 5년이 지나고나 만 70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이 2030년이거든. 이것도 날라가고 그렇지. 시장도 날라가고. 네. 그러면 이 선수는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중요한 게 지금은 민주당이 잘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잘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네, 그래서 사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네. 1심이기 때문에 물론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그렇게 또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저는 어제 판결로 통쾌했던 게 오세훈이 법정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이라는 거지. 내가 오세훈인데 왜 명태균과 같은 일종의 자격 없는 선수들을 내가 굳이 찾아가서 내가 왜 그런 부탁을 했겠느냐. 이제 이게 이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먹혔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제 그 판결 나와 판사가 있더만. 다 반박을 해버렸어요. 네. 잇따른 낙선에 왜냐하면 2011년 때 무상급식 때문에 이 선수가 중도 하차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세훈의 야인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선거에 몇 번 나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오세훈이 누구랑 어울립니까? 정광훈하고 으쌰으쌰 어울리잖아. 완전히 마트에 가거든. 그때 막 핏줄 이렇게 서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기회를 잡은 게 지난 2021년 4월 2021년 4월인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됐어. 근데 붙었는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한테 밀리는 거야. 계속 밀려요. 한두 번 밀린 게 아니고 계속 밀리니까 오세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박했던 거죠. 네. 그러던 차에 명태균의 소문을 들었던 거지. 그렇죠. 이 판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네. 김영선 통해가지고 어떻게 들었는데 이게 명태균이래. 그리고 저쪽 김건희 윤석열하고도 뭐 가깝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게 찾아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걸 쭉 어제 판결문에 판사가 쭉 그 맥락을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거기도 이제 판결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큰 덕을 본 것 같진 않아. 왜냐면은 조작을 했는데도 네, 별 안 나와. 잘 안 나와. 지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벌어지냐면 오세훈의 평소에 행태라고 해야 될까 이게 나온 거죠. 내가 오세훈인데 이게 뭐 허우대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저거 먹히지도 않는 거 저거 어디 저기 저 아래 것이 내가 한번 좀 도움 좀 받아볼까 싶더니 써보지도 않고 다시 이게 팽 당한 거죠. 팽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명태균 입장에서는 개빡친 저런 양아치가 있어?
은혜를 모르고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를 빡친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 한이 맺혀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렇죠. 거꾸로 역설적으로 오세훈은 아까도 말했는데 그것 덕분에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게 그 20년 동안 항상 그 멀쩡해 보이는 허우대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일하지도 않고. 그러고 해먹기만 했던 거야. 쉽게 말해서. 그렇지. 뭘 해줬냐고 서울시를 위해. 아무것도 못 지를 위해서 졸라 해먹었지. 어제 판결에서 그래서 그 유죄의 증거로 많이 언급된 게 그 5개의 유죄 인정된 여론조사 중에 3개를 강철원 부시장이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지금 판결문에 써 있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거야. 이게 강철원 부시장을 시켜서 여론조사에 깊숙이 의뢰하고 완전히 개입을 했구나. 왜냐면은 표본 조작을 한 걸 알아요. 강철원 그럼요. 부시장이. 심지어 네. 너무 표본을 부풀려 놔가지고 한 번은 줄이라고 지시까지 하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거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수준을 넘어서 같이 했다 거의 이렇게 본 것이고 그랬는데도 나경원 이기는 숫자가 안 나오니까 3번은 강철원 부시장이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거야. 그게 아마 네, 이런 강철원도 부분까지. 오세훈한테 개박살나고 나서 오세훈이 야 이 새끼야 너 이거 하나 못 만들어 오냐? 이거 개 연병을 받고 나서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이제 않았을까? 그때부터 그 강철원 부시장이 한 3번 정도 화낸 다음에는 잘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들이 계속 아쉬운 게 화를 냈지만 결국에는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까지 명태균이 개입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일화 룰까지 명태균이 시키는 대로 하죠. 협상하러 나갑니다. 이런 부분까지 인정이 안 된 건 좀 아쉽지만 어제 역시 성과가 컸고 특히 그 오세훈 시장의 주장 중에 하나 무죄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이거 김종인 당시 당대표 비대위원장한테도 여론조사가 가고 여의도 연구원한테도 갔는데 그것도 박살냈죠. 이거는 나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거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재판부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증거다. 왜냐? 그때 당시 너무 지지율이 안 나와요.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그래가지고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하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해야 내가 출마하겠습니다. 뭐 이런 반쪽짜리 출마 선언을 맞아요. 하다가 그렇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깨져요. 근데 비대위원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 김종인 씨가 여론조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심지어 김종인 씨가 명태균을 먼저 알았어. 이런 내막들을 보면 오세훈 시장은 당대표와 가까운 명태균 씨를 만나서 여론조사를 의뢰할 유인이 충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우선시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오세훈 여론조사가 갔다는 건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개입해가지고 당 지도부한테도 보낸 정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한 것이죠. 사실 역설적으로 하다못해 오세훈이 그냥 김건희 윤석열이 한 것처럼 오세훈도 말이라도 실제로 뭐 말한 것처럼 저 뭐 집 안 주더라도 그냥 대우라도 좀 잘해주고 소고기라도 몇 건 보내고 이랬으면 명태균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 솔직히 쓰레기 취급했죠.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니까 빡이 열 치는 받은 거죠. 거지 명태균이. 그래서 간 거야. 사람한테 끝까지 잘하란 말이야. 맞아요. 심지어는 당선된 다음에 사람한테 네. 잘해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고 일단 네. 사람한테 잘하는 거랑 상관없이 물론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그런 손잡고 나쁜 짓을 하려면 동지의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네.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겉보기 그렇게 멀쩡한 것과 다르게 그런 어떤 이제 그래. 60 넘어가지고 네. 겉보기도 그렇게 멀쩡하지도 않아. 이제 그냥 네. 욕심 많은 노인네로 보이지 뭐.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네. 내일 김건희. 이게 또 걱정이에요, 근데. 네. 아. 왜냐하면 근데- 명태균과 관련해서 일단 명태균 들어가 있죠. 음. 그리고 윤석열 징역 2년 나왔죠. 그리고 오세훈 이제 직 상실되게 생겼죠. 내일 김건희란 말이야. 근데 김건희가 1심, 2심 다 무죄였다면서. 네.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김건희만 무죄도 이상하잖아. 너무 이상하죠. 여기서 남들은 다 유죄인데 너무 김건희만 이상하죠. 무죄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 내일이 대법원이라는 거. 그것도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 네, 대법원. 걱정됩니다. 아니 이것도 되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좀 미안한 말인데 나는 여기는 기대를 안 하고 있어. 아니 유죄로 파기환송을 하든 무죄로 결정하든지 간에 한 달이라도 좀 들여다 본 다음에 형식적으로라도 나 공부했어요라고 얘기를 티를 좀 내야지. 일주일 딱 하고 나서 일주일. 우리 대법원에게 물리적인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좀- 알잖아요. 네. 아니 좀 예? 자, 수천장의 네. 그 판결과 관련된 것들을 네, 단 이틀 만에 한 이틀 만에 수천 쪽도 아니고 7만 쪽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7만 쪽. 엄청난 분량의 그 자료들을 출력도 하지 않고. 아니,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 태블릿으로 봤나? 태블릿으로 막 존나 봤나? 실제로 처음에 전자로 봤다고 거짓말 쳤죠. 거짓말. 영장 칠 때 구속영장 청구할 때 우리가 야 그래도
고민하는 책이라도 내기 위해서 이미 결론 내놓고라도 새벽 한 2시, 3시쯤 일부러 낸다라는 얘기 몇 번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때 넷플릭스 본다고.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달란 말이야, 국민들 앞에 대법원이. 조이대가 이제 아예 그런 거 벗어 던지기로 했잖아. 아예 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만 이제. 어르신 좀 너무합니다, 진짜. 어르신? 그딴 새끼가 무슨 어르신이야. 그러니까 내일 김건희 상고심 선고는 솔직히 말하면은 기대가 별로 안 되고. 저도요. 그래서 또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왜요? 기대가 별로 안 되더라도 네. 기대한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기대가 안 되는데. 기대한다고 얘기하라고. 나는 박영진을 만약에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거야. 아니 좋은 일을 내가 왜 책임져요? 그럼 너 책임지고 사퇴해 임마. 내가 뭘 사퇴해? 사퇴할 데가 없었는데 내가 뭘 사퇴해야 돼? 대한뉴스와 해시TV에서 사퇴하면 돼. 해시태그도 같이 잘려? 그건 걸어. 아니 해시TV는 다른 김에 사장님이 경공에서도 사퇴해. 그래. 아니 근데 거기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지 그거는. 내가 잘 얘기할게.